자, 오늘은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하고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만들어내는 게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입니다.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하고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컨티뉴는 이렇게요. 치수가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가는 치수를 컨티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보면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 다시 두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컨티뉴는 두 번째 보조선에서 나가는 거고,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선이 하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 기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조선,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즉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클릭했고요, 두 번째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선이고 여기가 두 번째 선입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치수가 커져 나가는 것, 이걸 컨티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를 먼저 하나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기를 첫 번째 보조선으로 클릭했고요, 두 번째 보조선으로 이렇게 거꾸로 클릭했습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이럴 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CAD 여기 두 커맨드를 보면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or Sel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ect가 뭐냐면 두 번째 보조선을 선택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엔터. 그리고 두 번째 보조선을 클릭해 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설령 방향이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다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마지막 거였죠. 그죠? 근데 제가 지웁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맨 마지막 걸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웠으니까 맨 마지막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CAD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조선, 즉 연속해서 나갈 치수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뜬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연속 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베이스라인을 쓸 겁니다. 자,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하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치수가 쭉 커져 나가는 게 보이나요? 얘가 베이스라인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치수를 이렇게 거꾸로 넣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인데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보조선이다 보니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커맨드도 Select. 그래서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커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했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요.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메뉴,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있죠. 맨 윗줄에 두 번째 어논테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논테이트에 여기 두 번째 항목, 얘가 뭐냐면 딤 스페이스입니다. 어저스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기준선 클릭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밸류 간격을 물어봅니다. 8mm 엔터. 간격 다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저스트 스페이스, dim 스페이스입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 하나 선택하고 엔터 같은 거 누를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치수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자, 간격 8mm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치수선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명령어를 직접 쓰셔도 돼요. dim baseline에는 dim, dli라는 명령어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dim baseline. 지금 우리가 썼던 게 베이스라인이죠. 얘는 dim, dli라는 이 변수가 항상 같이 쫓아다녀요. 이 명령어가 항상 같이 쫓아다닙니다. 얘가 뭐냐면 간격이에요. 자, 보세요. dim, dli 3.75라는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8 엔터. 자, 그 다음 베이스라인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8mm 간격으로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변수라고 합니다. 치수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건데, 치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디멘전, dim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쓸까요? 여기 있네요. dim 스타일. 여기 치수 변수라고 적어드렸죠? 단축키는 D입니다. dim 스타일의 단축키는 D예요. dim 스타일. 그 다음 modify. 바로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dim 스타일 실행하시고 여기 라인 탭에 중간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바꾸셔야 돼요. 네, 바로 이 값을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격을 작업 전에 조절할 건지, 간격을 작업해놓고 조절할 건지. 두 가지예요, 차이는. 값을 먼저 넣어놓고 간격을 먼저 지정해놓고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작업해놓고 간격을 지정할 건지. 어느 게 옳은가요? 값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옳겠죠. 사정에 따라서 이게 안 되니까 dim space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얘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모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먼저 치수 기입을 쭉 하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 엔터 시작점 지정해주고 다시 컨티뉴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시작점 지정하고. 자, 어떤가요? 깔끔하게 치수 기입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서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 마크를 했었죠. 이렇게 요거 마킹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마킹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심볼 앤 에로우의 이 부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센터 마크라고. 얘도 변수가 존재합니다. 명령어가 존재해요. 센터 마크가 어디 있을까요? 안 적어놨을까요? 네, dimcn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중심선 마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dim center 그러면 값이 나오죠? 2.5라고. 마이너스 2.5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딤 센터 그냥 2.5 그러면 센터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센터 마크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모디파이에서 바로 이거 하나는 마크, 하나는 라인. 즉 딤 센터의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입니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이와 같이 치수를 넣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치수선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럴 때 쓰는 게 딤 브레이크입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 거. 여기는 첫 번째 거. 딤 브레이크입니다. 딤 브레이크예요. 첫 번째는 통과할 거, 두 번째는 끊어질 거. 아니구나, 거꾸로네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딤 브레이크. 끊어질 거, 통과할 거. 끊어질 치수, 통과할 치수. 그러면 치수가 훨씬 더 보기 깔끔해지죠. 자, 다시 보세요. 딤 브레이크입니다.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 클릭.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끊어질 치수, 통과할 치수. 끊어질 치수, 통과할 치수. 그러면 이와 같이 브레이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있습니다. 치수 공차예요. 치수 공차입니다. 자, 치수 공차입니다. 우리 치수 공차라고 하는 것, 이거를 허용치라고 말합니다. 혹은 허용값. 치수 공차를 허용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휴대폰의 크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크기가 100mm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는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100mm겠죠. 그죠? 그래야 딱 결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 약간 수축할 수 있고 약간 더 팽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97mm도 나오고 98mm도 나오고 99mm도 나오고 100mm, 101mm, 102mm, 103mm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중에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100mm인데 97, 98mm는 결합이 될까요? 안 돼요. 102mm, 103mm는 어때요? 결합이 될까요? 물론 결합은 되겠죠. 근데 홍덩홍덩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0mm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mm, 플러스 1mm. 이해되시나요? 100mm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를 재봐서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왔어요. 이건 양품인 거죠.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파는 불량품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공차입니다. 100mm,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는 그래서 100mm,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갔을까요? 요 뒤에 여기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 100, 101mm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차예요. 이게 바로 공차입니다. 근데 공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공차라는 게 있고 치수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나온 건 치수공차예요. 이건 치수공차입니다. 형상공차는 뭐냐면 모양입니다. 얘는 모양, 자세,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수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이렇게 제품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교해도 이게 각도가 조금 삐뚤어질 수 있어요. 90도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89.5도예요 89.5도는 90도로 치부할 수 있나요? 자, 99.5도에 아니 90.5도입니다. 그러니까 90.5도. 그래서 0.5도가 틀어진 거죠. 이게 바로 형상공차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길 딱 물고 회전을 해요.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로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절삭이 돼요.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봉이 나올까요? 아니요. 얘가 여길 자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가공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이쪽은 약간 작고 이쪽은 약간 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잡아주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배가 져요. 또 그러니까 그런 오차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형상공차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톨러런스는 형상공차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심볼, 이 얘네들이 형상들이에요. 중심이 맞춰졌냐, 동심이냐, 혹은 평행하냐, 혹은 수직이냐, 원통이냐, 평면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 형상입니다. 주로 기계 쪽, 정밀 가공할 때는 반드시 이 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정밀 가공 안 하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기계 쪽에서도 정밀 가공할 때는 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심도예요. 동심이니까 파이 0.1mm 가공을 선반으로 해주시고, 데이텀은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바로 딱 그려집니다. 얘가 바로 형상공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기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차 넣는 방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명령어 중에, 우리가 공부한 텍스트 명령어 중에 어디가 쓸까요? 여기 있네요. 에디트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글씨 수정하기. 네, 맞아요. 에디트, 그리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디트 명령어 실행하면 되고요. 안 되면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 더블 클릭해 보세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들어간 문자 치수를 수정하는 방법은 에디트 명령을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수정했습니다. 계산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계산값이에요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다시 3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표시 있어요. 이 표시 이렇게 두 개 하면 기본값입니다. 치수 기본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연달아 넣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연달아 쓰면 그냥 원래 기본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치수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이너 치수에 보면 맨 아래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원점 좌표계라고 해요. 원점 치수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공간이 부족할 때는 치수선을 이렇게 꺾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치수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요? 원점에서부터 X거리, 원점에서부터 Y거리로만 치수를 기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원점 치수계라고 합니다. 요거 어디 쓰냐면 금형 설계할 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금형판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금형 설계를 전공했거든요. 치수를 원점에서부터 X치수, Y치수를 넣는 것, 이게 원점 치수입니다.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금형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또 어디서 사용하냐면 CNC 머신, 즉 수치 제어 머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기계를 자동으로 움직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 그런 데에 주로 사용하는 게 오디네이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3D 프린터예요. 3D 프린터에 대한 치수도 이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시선을 넣을 겁니다. 지시선을 넣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리더가 있고 큐 리더가 있고 M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큐 리더와 M 리더 두 개만 씁니다. 퀵 리더와 멀티 리더입니다. Q는 퀵클리 빠른이란 뜻이고 M은 멀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빠른 치수를 넣기 위해서 큐 리더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 멀티 리더를 씁니다. 안 써요. 자, 큐 리더를 볼까요? 큐 리더.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퍼스트 리더 포인트, 첫 번째 지시선,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총 3번 클릭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텍스트 위드 장평이죠. 그냥 엔터. 어노테이트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주석의 첫 번째 줄입니다. 그냥 엔터. 엔터를 치면 M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큐 리더 한 번, 두 번, 엔터, 엔터.
자, 지시선이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위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시선이 왼쪽에 있을 때는 맨 위쪽 중간 라인, 지시선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맨 아래 중간 라인에 이렇게 걸쳐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큐리더,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갑니다. 세팅, 큐리더 설정이죠. 큐리더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넌테이트 타입, 즉 주석의 유형이 무엇이냐 이거죠. 엠텍스트를 쓸 거냐, 카피언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복사할 거냐, 공차를 쓸 건지 아니면 블록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리더 라인의 네로, 즉 지시선과 화살표입니다. 지시선의 모양이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네, 스플라인으로 놓으면 곡선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넘버 오브 포인트, 최대 몇 번까지 찍을 수 있느냐, 3번까지 찍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노 리미트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자, 제가 4번으로 바꿨습니다. 4번으로. 스플라인에 4번입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지시선을 이와 같이 곡선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큐리더 엔터. 그럼 설정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엔 에로헤드, 화살촉의 머리죠. 네, 도트로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데이텀 트라이앵글로 한번 놔볼까요? 스트레이트고 2번으로 놨습니다. 이렇게요. 데이텀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트고 2번입니다. 어넌테이트에 보시면 톨러런스, 여기도 형상공차가 나와요. 자, OK.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이 들어가겠죠. 다시 볼까요? 큐리더 세팅. 자, 포인트를 3으로 바꿨습니다. 포인트 3으로 바꿨고요. 데이텀 트라이앵글. 자, 바닥 클릭하고 자, 심볼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형상공차가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리더를 쓸 건데 멀티리더는 멀티리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L 스타일 M 리더 스타일, M 리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여기 리더의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M 리더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M 리더 스타일. 자, M 리더 스타일. 자, 모디파이 누르시면 수정이 들어가겠죠? 보시면 이렇게 M 리더 포맷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안 씁니다. 이거 무시. 타입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라인하고 넌하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선으로 쓸 수 있고 곡선으로 쓸 수 있고 혹은 지시선을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시선을 아예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스트레이트,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머리죠. 사이즈가 4m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달라요. 디멘전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긴 4mm죠. 자, 디멘전에 들어가시면
화살촉의 머리 크기가 얼마로 돼 있냐면 2.5mm로 돼 있어요. 사이즈가 달라요. 항상 사이즈는 똑같아야 됩니다. 지시선이나 치수나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자, 보세요. 화살촉의 크기 2.5mm죠? 문자의 크기 2.5mm입니다. 그러면 앱리더 스타일 들어가시면 바꿔야 돼요.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2.5mm요. 자,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구성이죠. 맥시멈 리더 포인트 최대 2번까지 찍을 수 있답니다. 아까 큐리더에서는 3번, 4번 이렇게 찍었었죠. 얘는 2번, 3번입니다. 한 번 적어요. 그 다음에 나머진 됐고, 여기 축척이 나옵니다. 축척이에요. 이 값이 축척 값입니다. 이 값이 축척이에요. 100분의 1이면 얘를 100이라고 쓰면 나머지 다 100배 커져요. 자, 그 다음 컨텐츠 내용이죠. m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헤이트 얼마예요? 4mm가 아니고 2.5mm가 돼야 되겠죠. 자, 뭐 always left 항상 왼쪽에 존재합니다. 프레임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테두리를 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호리젠탈 수평으로 붙여 넣습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갑니다. 이건 그냥 무시. 자, 그 다음 앱리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지시선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기 세 번째는 생략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모디파이. 자, 리더 포맷에 스플라인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곡선이 되겠죠. 자, 리더 스트럭처에서 3번으로 바꿉니다. 맥시멈 리더 포인트를.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이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곡선 모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모디파이 스트레이트로 놓으면 직선 모양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넌으로 놓게 되면 지시선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닙니다. 컨텐츠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m텍스트 아래 블록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블록들이 나옵니다. 트라이앵글도 중요하고요, 서클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디테일 셀아웃도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도면에 들어갈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재질 표시할 때 디테일 셀아웃을 써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큐리더 아니 멀티리더. 자, 뷰넘버 아니야, 우드 도어 A01.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재질입니다. 타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S는 스톤, 비닐 타일, 이런 식으로. 패브릭, 카펫, 월페이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들어가요.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앱리더 스타일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앱리더 스타일에서 모디파이. 자, 트라이앵글. 제가 전에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리비전 클라우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어디 있을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 기억하시죠? 이때 이 리비전 클라우드 앞에 예를 들어서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100mm 100mm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트라이앵글 리더 포맷은 none 그리고 큐리더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1번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리비전 1, 2, 3 도면에 리비전 번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날짜, 주소까지 이렇게 다 적어놔야 돼요. 누가 체크했고 누가 승인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청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트라이앵글 데이터 트라이앵글.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봐 보시죠. 자, 컨텐츠에 서클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 클릭합니다. 보시면 인서트 포인트 포 블럭이죠. 자,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리더 랜딩 퍼스트. 자, 에로헤드 퍼스트 그러면 화살촉이 먼저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 랜딩 퍼스트 그러면 랜딩이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컨텐츠가 먼저 쫓아가는 걸 말하고요.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 놓고 지시선 이렇게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거죠. 화살촉을 먼저 넣을 거냐 아니면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를 먼저 넣을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바로 얘가 품번 표시하는 겁니다. 제품의 품번 표시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전부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온라인 아니 애드리더 그러면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애드리더 그래서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품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미줄 뻗듯이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애드 리더예요. 리무브 리더는 거꾸로 지시선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거될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엔터.
다시 볼까요? 먼저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 없어질 거 클릭, 엔터. 리무브 리더 선택하고 제거될 지시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지시선을 추가하기도 하고 혹은 지시선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얼라인 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지시선 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지시선을 똑바로 맞출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지금 보시면 푼번이 삐뚤빼뚤 하잖아요. 얼라인 리더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이 될 만한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위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되는 지시선 누르고 나머지 일직선으로 클릭. 그러면 푼번이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콜랩스. 하나로 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다 모으는 겁니다.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와 같이 하나로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게 콜렉트. 자, 한번 해보시죠.